안녕하세요. 놀이치료사 유은입니다. 우리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 주제는 이제 여자아이 친구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 이제 여자 친구들이 이제 어떤 캐릭터나 예쁜 거, 돈 있고 레이스가 있고 이제 이런 소품의 옷이나 액세서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물론 영유아 시절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거나 그걸 하게 되면 이제 공주 옷만 입으려고 한다든지 또 예쁘고 핑크 색깔 또 화려한 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되고 있어서 부모님들께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주 옷에만 이제 입고 자려고 하는 아이도 있을 수도 있고요. 벗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공주에 조금 집착하거나 너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아이가 공주처럼 공주 소품, 예쁜 거를 찾는 아이들한테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걸까? 바깥에 나갈 때도 항상 레이스가 있고 또 뭐 망토를 들이고 또 뭐 공주 머리띠를 하고 등등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공주가 되고 싶어 하기도 해요. 여자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은 3살, 4살이 지나면서 상상놀이나 공상의 세계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뭐 어때요? 예쁜 소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치렁치렁한 드레스를 입기도 하고 공주처럼 귀걸이, 목걸이, 장식품을 이제 가꾸기도 해요. 가지기도 하고 관심품도 보이기도 하고 대신 남자아이들은 경찰이나 로봇처럼 꾸미는 것을 또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어떤 상상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그것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이는 상상력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들만의 이제 상상의 세계를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모든 아이들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놀이에서의 꽃은 뭐가 있을까요? 상상놀이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잖아요. 저는 제가 놀이치료사로서 이제 일을 하지만 놀이의 반대말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뭘까요? 놀이의 반대말은 놀지 않는 거? 일하는 거? 어떤 걸까요? 놀이의 반대말은 현실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을 이야기들은 놀이를 통해서 재현이 되고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이 상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점점 갖추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봤던 것들을 맨 처음에는 모방을 하고 따라하는 것, 흉내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동화 속 이미지를 보고서 자기가 그 동화 속의 대상이 되면서 꾸미고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이때 아이들은 상상과 현실의 구분이 아직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공처럼 행동을 해요. 마치 내가 그 정말 주인공이 된 마냥. 근데 이제 이것은 3, 4세 때 나타나는 유아기 때 나타나는 아이들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인은 동화 속 등장인물을 흉내내는 것을 통해서 타인에 대해 배우게 되고요. 아이들은 흉내내기 놀이를 통해 역할을 배우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을 많이 할수록 생각하는 능력이 향상이 되고요. 아이들은 자기가 경험한 사건이나 내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정보 플러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조합해 가지고요. 독창적인 새로운 생각들을 창조합니다. 이런 것이 인지 능력을 발달을 촉진시키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이 상상할 수 있는 기회와 자극을 주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공주가 되는 것처럼 공주놀이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자기의 경험 플러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막 노력하고 가이드 해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여자아이들의 특징, 예쁨, 아름다움, 공주, 예쁜 아이, 착한 사람이라는 이런 연결고리를 알게 모르게 배우게 돼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좀 달라지긴 했지만 고전적인 거를 봤을 때 여자에 드러나는 이미지는 연약하고 예쁘고 혼자 해결할 수 없지만 누군가 왕자님이 나타나거나 누군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이야기. 아예 주체성을 잘 드러나지 않고 타인에 의해서 내 행복이 결정되어지는 수동적이고 우전적인 이런 상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그런 고정관념을 아이에게 덜 주게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딸 아이한테는 세상의 그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여자아이도 때로는 남자아이들처럼 왈가닥처럼 시끌벅적 놀 수도 있어요. 일명 저는 이제 반대놀이라고 칭하기를 했는데 딸이 공주놀이에 심취해 있다면 이제 부모님께서 이웃나라의 다른 공주의 역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모델. 여기서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쁘지 않아도 못생겨도 인기가 많은 공주, 모험을 즐기는 공주,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공주, 돈을 벌고 있는 공주, 가난한 공주 등등 너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다양한 에피소드의 상상력을 불러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주의 역할을 제시를 하면 아이들이 그 고정관념에 맞서서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형화된 역할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딸 아이한테는 긍정적인 정서의 방향을 이끌기 때문에 가정에서 역할놀이를 할 때 주거니 받거니 어떤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할 때 아이의 수준에서만 맞는 역할 하더라도 그걸 인정해 주면서 그 이외에 좀 정형화된 어떤 틀을 벗어나는 역할을 같이 제시해 주시면서 놀이를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 돋보이는 거, 인정받고 싶은 것 등을 조금은 덜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우리가 공주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일단은 주목받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관심받고 싶어 하는 것이지만 때론 여자아이들한테는 외모적인 피드백보다는 능력에 대한 피드백들을 좀 해주시고 서스럼 없이 도전하는 것, 때로는 허무맹랑한 생각이어도 괜찮습니다.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자아이들이 공주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럴 때 어떻게 해줘야 될지 아이들의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들려드렸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이었습니다.